안녕하세요. 주식비서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매주 2번 정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주식비서라는 이름답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명쾌하게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또 시장의 핵심 주도주, 주도 섹터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길고 복잡한 영상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긴 시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시장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식을 잘 하시려면 여러 가지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하셔도 충분하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둘째 주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지없이 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배터리 주도주들은 단기 시세가 일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고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큰 상승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거래 대금이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큰 변동성을 동반한 거래 대금 급증은 단기 시세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무겁다는 거죠. 여기서 매물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절대 쉽게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무너지진 않는다. 그래서 당분간 출렁출렁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조금 더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제 생각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기서 매매를 한번 들어가고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 바로 직전 영상에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다음 매매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35만원 부근 1차적으로 열어두시고 추가 조정이 깊어진다면 30만원대 초반까지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38만원대였는데 저는 그때부터 35만원 또는 30만원 초반대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다시 내려오고 있다.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주도주들이 출렁출렁 하면서 밀린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시장과 지수도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지금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을 봐도 코스닥 역시 출렁출렁하는 흐름 에코프로 그룹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워낙에 배터리 2차 전지 섹터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코스닥도 이런 자리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장과 주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출렁출렁 구간인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깊고 과하다. 코스닥도 다시 박스권 하단 부근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추가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반등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서 큰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구조가 여기서 큰 거래량을 터뜨리고 밀렸다가 반등 주고 또 여기서 고점 맞고 밀렸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이게 무한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위로 가든 좀 아래로 가든 한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힘이 조금 아래쪽으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 위까지 기대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욕심일 것 같고 반등 시에 이런 자리가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 8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패턴을 좀 만들고 매물 소화도 좀 더 해야 되고 좀 수렴을 하면서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잡든 아니면 뭐 흔들기가 나오면서 아래로 잡든 할 텐데요. 일단 아직은 이 안에서 좀 지그재그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잠깐 가볼게요. 해외 증시를 보시면 뭐 미국은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뭐 이 정도 눌린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미국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뭐 추세가 깨졌거나 뭐 큰 위기가 오는 모양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 과정, 이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다우지수였고 S&P 500과 나스닥을 봐도 비슷합니다. 예. 이때 상승에 대한 조정, 예. 뭐 4,400, S&P 4,400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거나 뭐 어색하진 않아요. 네. 나스닥도 13,600선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좀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예, 조정을 받는 것도 전혀 이상하진 않다. 폭락장 이런 거를 떠올릴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변에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아시아를 보면은 자 오늘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이 전저점에서 반등을 살짝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본도 뭐 지그재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플러스 0.1% 반등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만도 지그재그 조정 구간인데 여기 61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 외에 지금 중국 상해 종합 그리고 홍콩 항생을 봐도 뭐 흐름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 깨졌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코스닥이 2% 이상 급락을 했고 코스피도 밀렸는데 우리 시장의 최근 조정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고 과하다. 그런데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지난 7월 말에 너무 무리를 했잖아요. 네,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때 배터리 쪽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대만 증시도 이렇게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시장이 이런 자리를 깨고 뭐 무너뜨려서 하락장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조정 시에 기회를 잘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업종 섹터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 핵심적인 종목들이 어디냐면 주가가 우상향 중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실제로 찍히고 있는 특히 사상 최대 실적 또는 3년 4년 이내에 최대 실적을 찍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배터리죠. 네, 배터리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엔터도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예요. 차라고 적을게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이 더 좋죠. 그리고 뭐 4번이 피부 미용 기기, 뭐 레이저 이런 쪽이죠. 그리고 5번이 뭐 건설 기계, 두산 밥켓,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 기계 이런 쪽이었고, 6번이 전력 설비입니다. 전력 설비. 자, 이 정도 섹터가 뭐 이외에도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 실적을 찍고 있는 성장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7번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 부진하지만 HBM 반도체, AI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을 미리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이 올라가니까 약간 테마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실적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순 테마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 반도체 섹터의 특징이요. 실적 호전이나 실적 부진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선반영을 잘 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시세가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말고 AI 반도체, HBM 반도체 위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sek터로 볼게요. 먼저 배터리 섹터는요, 그동안 추격 매수를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 볼 만한 자리에 오는 겁니다. 코프로 비면 아까 말씀드렸죠? 35만원 이하, 30만원 초반대 이런 자리 한번 분할 매수로 볼 만하고요. 또는 미리 매수를 해서 좀 물려 있다면 이제는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100만원 전후, 100만원 전후에서 뭐 이하까지도 열어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점이 얼마인지 맞추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영역이고 워낙 변동성도 크니까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쪽을 본다면 뭐 한 55만 원 내외 또는 그 이하 이런 자리들이 분할 매수 해볼 만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 쪽 제가 장비 쪽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윤성의 FNC 같은 경우는 61선 전후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전후 분할 매수 또는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PNT 같은 경우도 7만원 이하
이 하권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또는 추가 매수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터리 종목들도 대부분 타이밍은 비슷할 거예요. 네, 같이 단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대장주, 방금 말씀드렸던 각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보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지그재그 흐름을 예상하면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8월 초중순에 MSCI 이슈가 있죠. 만약에 MSCI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건 매도 관점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서 따라가시면 또 안 돼요. MSCI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하는 건 매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알고 있는 호재잖아요. 이미 다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올라가면 그 이상 더 올라갈 힘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MSCI 추정 자금들이 온다고 해도 지금은 워낙에 거래 대금이 커진 상태에서 매도 차익 실현 매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모해요. 완전히 뭐 장기적으로 본다. 뭐 나는 2년 3년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보셔야 할 거예요. 주가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이거를 소화하고 다시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반도체 섹터입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볼 거 없다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부각이 되는 이유는 HBM 반도체 쪽의 성장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 관련된 장비주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HPSP,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즈,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리고 PCB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또는 경신했다. 여러분들이 시장의 중심을 보시려면 항상 이렇게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축구 선수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아시는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의 몸값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선수라면 몸값이 이렇게 바닥을 기어 다닐 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값이 오르고 있는 선수, 예, 이렇게 몸값이 오르고 있는 선수, 주식으로 치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있죠. 특히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거나 이렇게 거래대금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 쪽에 장비주와 PCB 관련주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장비주, 한미 반도체, HPSP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PCB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가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PCB 쪽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이 HBM 반도체 분야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혜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장비주들이 갔는데 장비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닙니다. PCB 쪽도 역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AI 이 시대에 많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좋게 말씀드렸던 섹터가 엔터주입니다. 네, 엔터주, 하이브, YG 엔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급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터 섹터는 약간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대안주 포지션이에요. 대안주 중에서도 실적과 성장성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를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나라인데 그 다음 잘하는 게 엔터입니다. 실제로도 실적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니까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지수 반등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집니다.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이틀, 3일 연속 올라갈 때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부품주 쪽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 외에 부품주 쪽, 화신, 성우하이텍, SL, 서현이와 아진산업, 이런 쪽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렸는데, 사실은 자동차 쪽이 2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현대, 기아차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부품주들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3분기도 최근에 발표된 7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동차 업종만큼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3분기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단독 기사라 조금 냄새가 나긴 나는데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품 업체들한테 감산을 요청했다. 너네 생산 물량을 좀 줄여라.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고 있으니까 물량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추가적인 하락을 크게 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3분기 쪽도 일단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 기사에 대한 반박 분석들도 올라왔는데 너무 과도한 그 우려다. 비중이 크지가 않다. 아주 극히 일부다. 전체적인 자동차 쪽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팔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뭐 단기적인 매수 찬스라고도 봐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인데 방금 나온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좋게 봤던 관점이 있지만 조금은 그것보다 낮춰서 생각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목표 수익률을 기존보다는 좀 낮춰서 안전하게 매도하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에 너무 큰 욕심 내지 말자. 자, 그 다음 뭐 피부 미용 쪽입니다. 클래시스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 주가 괜찮은데 엔터랑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게 이미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조정 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위치 피부 미용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오히려 좀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예요, 매도. 그 다음에 뭐 건설 기계, 전력 설비 이쪽도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다 했어요, 대부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호재가 좀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충분히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이쪽도 좀 관망입니다. 관망. 조정을 좀 더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마주. 지금 초전도체 테마가 있고요. AI 로봇 테마가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로봇, 초전도체 이런 테마주들이 막 묻지마 베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초전도체 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발성 테마로 봐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실제 이 초전도체로 수혜를 보는 기업도 불분명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이 매일 나오긴 하는데 그 종목들이 정말 수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도 당연히 없고 나중에 되면 다시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쫓아가지 말고 주의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급락했다가 다시 오늘 또 반등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너무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큽니다. 우리가 성숙한 마인드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영양가 있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거의 도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뭐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테마들 좋게 보기도 했고 매매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테마들 거의 매매 안 합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만 적당히 노려보시고 일반적인 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AI 테마. 네, 이쪽은요.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AI 성장성 물론 있죠. 로봇주도 성장성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지난 겨울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다가 내려갔잖아요. 실적이 없으니까 뭐 실적이 있으면 쭉쭉 갔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게 테마입니다. 근데 이번에 8월에 이슈가 하나 있죠.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해서 런칭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기대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8월 24일입니다.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어떤 그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이거 관련해서 그 전후로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테마주 매매를 좀 즐겨 한다 하시는 분들은 8월 초순까지 AI 관련주들이 좀 눌려주면 이 일정을 기다리면서 이 일정을 기다리면서 매매 한번 짧게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로봇주는 두산 로보티스 상장 이슈가 올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테마 이런 쪽이 움직이면 로봇주도 같이 움직이는 성향입니다. 원래 둘이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마주는 항상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추격 매수해서 물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테마가 갑자기 움직이는 건 기존 주도주 배터리나 반도체 정말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잠시 움직이는 시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테마주들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수급이 이동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실적이 없는 테마주들은 특히나 추격 매수 주의하시면서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욕심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장은 당분간 계속 출렁출렁이면서 박스권 흐름, 지그재그 흐름을 이어갈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에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배터리, 반도체, 엔터, 자동차 부품, 피부 미용 등등 이런 쪽을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배터리나 반도체 쪽, 특히 HBM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분할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 단기 타이밍상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에도 어려웠고 이번 주도 어렵고 여전히 변동성도 크고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제 주식비서 텔레그램 채널에 오시면 제가 매일 장중에 시장 체크해드리고 주요 종목들 흐름도 봐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채널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무료입니다. 텔레그램은 무료 메신저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 주소는 여기 영상 하단 본문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비서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중에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